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최근 그 한국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자 국민들은 연일 촛불을 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섣부른 은폐 시도가 오히려 부정선거가 국정원 그리고 당시의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후보 선본까지 조직적 으로 연계돼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남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 615 167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민권연대의 김준성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네, 불과 뭐 한 달 전 정도에는 남북 회담에 대한 기대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국 정치 상황이 후진적이어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2007년도에 14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이 공개가 돼 버렸어요. 네, 이제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의 명의로 공개를 네. 해버렸죠. 네. 네, 이거 아주 초유의 사태입니다. 예, 사실. 저도 그래서 네, 여기 오늘 또 들고 왔어요. 이렇게 막 깨알같이 자 대화록을 뽑았습니다. 자, 네. 네, 근데 이 국제적 관례로도 봐서 그렇고 네. 국제법상으로 이제 이런 규정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음. 이제 국제법 아래 이제 예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정상 간의 이 대화는 기밀이 기본이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우리 한국 이 기본 한국에서 정해진 이 대통령 관련한 기록물에서도 이건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기록물의 이 규정을 바꿔서 임의로 이제 불법적으로 바꿔 공개해 버린 거죠. 정말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네. 나라도 아닌 거죠. 네, 네. 누가 우리 한국하고 정상회담 이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네.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한테 이제 한 방 먹인 거죠. 다 까버리겠다. 그렇죠. 네, 예, 아주 깊고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는 앞으로 못 나누겠다, 못 네,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대화록이 뭐 충격적이다. 뭐 누구였죠? 김무성 씨였나요? 몇 쪽 읽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읽지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분노스러운 내용이 있는지 저도 줄을 쳐가면서 읽었는데 뭐 어떠셨어요? 네, 그 김무성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노스러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북이 실제 통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했는가가 들어가 있고 이대로 되면 실제 이제 통일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네. 이제 이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내용이 쭉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한테서는 정상회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 안색을 창백하게 하고 예,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런 네, 정도의 얘기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거를 딱 봤을 때는 통일은 결국은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의 수준의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남북 관계가 이만큼까지 갔었구나 서로 이렇게 흉금을 털어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었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한 몇 번만 더 만나면 어려운 문제 없이 통일로 갔겠구나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보면서. 네, 이 NLL이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은 이 남북이 합의한 공동관리 수역에서 NLL이 오히려 이제 저는 더 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이 서로 이제 북한은 남쪽으로 그다음에 이 남쪽은 북쪽으로 서로 이제 어로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첨예한 군사 지역인 이제 해주까지 이제 특구 공단까지 만들어지고 또 이제 한강에는 되게 이제 오랫동안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모래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른 강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모래를 다 파내서 없는데 거기에 50년 동안 쌓인 모래를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합의해 놓은 사실 어마어마한 노다지 같은 이런 정상회담 결과라는 게 이제 국민 앞에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NLL을 팔아먹었느니 뭐 이런 이제 망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엄청난 왜곡이 선동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해 어로구역이라든지 그 서해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더 넓혔다. 영해를 더 넓힌 거다. 이런
그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네. 왜 NLL을 포기했는데 그럼 북측이 NLL을 그 한계선 자체가 없어진 건데 말하자면 남쪽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물론 북방 한계선이긴 하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는 이 북방 한계선을 남방 한계선과 일치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주장하는 한계선을 포기하고 정상이 포기하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해 전 영역을 북이 마음껏 다니지 않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죠?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려오지 이제 않고 있는 북쪽이 굉장히 그 평화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제 이 분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실 이제 이 NLL을 없애면서 사실 이제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 분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새누리당 너무 이 뼛속까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NLL에 집착하고 또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NLL을 노래하다가 지금 NLL 근처에 가보면요. NLL 근방이 아니라 NLL 훨씬 남쪽에서까지도 남쪽 어선들조차 어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전혀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제가 4월 달에 가서도 보고 오고 한 상태였는데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NLL 남북 해역까지 다 수역까지 다 합쳐져서 거기가 평화 수역이 되었다면 연평도의 지금 어민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풍어가를 부를 수 있을 그럼요. 거라는 거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네. 조기팟이 막 이제 이 네. 꽃게 막 이런 게 장난 아니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NLL을 목숨 바쳐서 지켰는지 뭐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NLL 남쪽에도 전혀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굳이 득실을 따지자면 북쪽의 손해가 더 큰 거였다 그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해주 뭐 쪽도 내준 것도 있고 그리고 NLL 지역에 연평도 어민들이 들어가서 다 또 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대화록을 이제 쭉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시간을 이제 오후에도 갖자 이렇게 네. 계속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되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군부를 직접 설득해서 이제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사실 이제 이게 남북 간의 합의가 됐던 거죠. 사실 북한 군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 어려운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말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런 결단을 어쨌든 문서 정상의 결단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대화록 공개가 어떤 쪽에서는 그 자승자박이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기도 해요. 결국은 박근혜 쪽에도 좀 뭐 손해가 아니냐. 네, 저는 이제 이 대화록 공개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수준을 한번 봤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대화록은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년 대선 당시에 이거를 까냐 마냐 이 이명박 대통령이랑 원세훈 국정원장이 많이 논의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추정 보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이걸 까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이제 약간의 네. 일말의 이성이 작용을 한 이성이 거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남재준 체제에서는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까서 오히려 지금 역공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공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전에 이제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이제 친서가 있어요. 그 친서를 보면 이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석님께서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여 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모든 충정을 다 바쳐 뭐 애쓰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임하지 않는다. 이거 사실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네.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뭐 우리 이제 한국의 지금 이제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한나라 그것도 이제 전두환 이 북한의 이 주석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으면 아마 지금쯤은 아니, 벌써 깠을 것 같아요. 대선 때 이명박 깠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는 깠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사실 이제 이거 표현은 뭐 어떤 의미냐면 정상 간의 대화에서는 이런 공개되지 않는 정치적 수사가 언제든지 다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고에서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 당시에 이제 북한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유의 말을 했을 거라는 이제 추정이 다 된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말 조심해라. 이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북한에서 계속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까버리면서 완전히 남북 관계도 지금 이제 완전 파탄 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밝혀진 거는 이 국정원이 대선 당시에 그냥 단순히 댓글 공작만 했던 게 아니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국가 기밀을 가지고 박근혜 대선 캠프와 공모해서 지금 대선에 조직적으로 완전히 개입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네. 이거는 거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이런 거랑 비교할 수도 수가 없죠. 없어요. 그냥 국정원 댓글 사건만으로도 워터게이트를 뛰어넘고 있다. 거기서 이제 경찰청이 증거 인멸하고 막 이러는 과정까지 보면 이건 거기서 벌써 이미 닉슨을 하야시킨 이걸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뭐 권영세 지금 주중대사로 네. 있잖아요. 어제 만났어요. 주중대사 그죠? 예. 공항까지 네, 나왔더라고요. 맞으로 나왔죠. 예, 네. 어떻게 웃고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맞고 있는데 권영세라든지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뭐 이미 다 공개됐습니다. 네, 여의도 네. 식당에서 이거를 우리가 직권하면 까버리겠다 이제 뭐 이런 발언이나 네. 김무성이 이제 쪽지 들고 다니면서 부산에서 이제 다 연설한 게 이미 대화록을 다 이제 보고했다라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네네. 그래요. 이런 상황이면은 거의 정말 당선 무효가까지 가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뭐 공소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막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에 공모자이면서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왜 네. 공모자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TV 토론 당시에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그건 우선 뒤로 넘겨놓다 하더라도 이 그때 당시 이제 국정원 요원의 인권을 옹호했잖아요. 네.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면서 이게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변했던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또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선에 이 일말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북의 반응이 당연히 나오겠죠. 조평통 대변인은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 정상회담 담화록이 사실 어느 나라의 최대 극비로 돼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에 붙여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처사를 이 남북 관계는 물론 세계 외교사에 어디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하 망동짓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제 불리한 선거 형국을 역전해 보려고 이것을 이제 공개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차 공개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제 국정원 이 촛불로 시민들이 엄청난 분노에 지금 휩싸이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폭로했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남북 관계를 지금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사태에 지금 놓여 있게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중국 가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달라. 네. 그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평화롭게 대화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요. 탈북자 전문가라는 사람 입에서조차 박근혜 정부 안에서의 남북 대화 물 건너갔다고 보면 끝까지 남북 관계 그죠. 개선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죠. 네, 그거는 각오를 했겠죠. 남북 대화를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는 것에 뭐 의도한 거기 때문에 크게 충격받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국제 정세가 다르게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당황스럽긴 하겠죠. 네, 요건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왜 NLL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프레임에 말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깐 건요. 네. 이게 상당히
자기들도 큰 어떤 부담이라는 것을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판단했단 말이에요. 김무성 씨의 자백에 의하면 그때도 까자고 했었는데 원세훈 씨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세훈이 그렇죠. 정말 지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지각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무리수를 썼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선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것과 동시에 더 깊숙한 내막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지난 이제 25일인가 26일쯤인가요?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걸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게 고위급 양자접촉에 인물까지도 그죠. 거론했어요. 인물이 이제 글렌 데이비스?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 정책 대표하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까지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건 사실상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 언급했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주목할 지점이 하나 뭐냐면 그 시기가 최근에 이제 무산된 남북 대화가 성사된 이후에 미국이 이제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이 이제 이 지난 이 3, 4월 달에 북한과 이 한반도의 이 극도의 이제 전쟁 위기로 가면서 이제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니트맨 3를 이 발사 지원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때 당시 대결이 일단락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의 이 모종의 그때 이 베를린에서 접촉을 했었잖아요. 이 베를린 접촉에서 저는 이제 이런 이 대화가 오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자. 고위급 회담을 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모양새가 필요하니까 남북 대화 이후에 혹은 이제 이 중국이 주재하는 이 모양새를 갖추고 나서 우리는 대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런 이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정 아래 지금 이제 남북 대화가 먼저 좀 진행됐었다라고 보는데 이 남북 대화가 지금 계속해서 파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실수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파탄 냈다라는 정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지금 이제 남북 대화를 파탄 내면서 북미 대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미 대화에 기꺼이 나오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기 반미국가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엄청나게 깔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얘기했던 이 나라와 강대강으로 마주 앉아야 되는 이런 외교 무대가 상당히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것은 뭐 이해가 충분히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남북 대화 파탄의 뒤로 숨으려는 형국이 아닌가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 정도 수위라는 거는 저는 이제 남북 대화 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까버린 수위는 남북 대화가 이제 앞으로 전면적으로 거의 차단되는 수준까지 저는 판단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지연 전략이 우선 저는 먼저 한국의 1차로 이제 꼬리 자르기로 도마뱀이 이제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꼬리를 자르고 딱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을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자를지도 모르죠. 네.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미국의 지연 전술이 계속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해 봐야 될 것은요. 미국이 지연 전술을 썼잖아요. 계속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계속 쓰고 있다가 군사적인으로 실제 막 핵폭격기나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올 봄에 겨울과 봄에 걸쳐서 이런 무력 시위를 다 한 거죠. 거기서 대화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틀었는데 다시금 이 지연 전술을 쓰는 것이 그 전에 실패한 전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이 지금 사실 이제 대화에 나설 정치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렇다고 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요. 네, 늘 그 상황에 놓여 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북이 앞으로 이제 이런 지연 전술을 저는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게도 지금 북이 얼마 전에 이제 김기관 부상이 중국에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저는 상당히 미국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북미 대화에 직접 나서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는 좀 던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만간 저는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아마 7.27을 앞두고는 결단의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북에서 제안했던 고위급 회담을 받지 않으면 전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4차 핵실험 할 것이다 그죠? 이런 전망까지는 내놨었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4차 핵실험 관련한 물론 징후라고 보긴 어려운데 얼마 전에 네네. 풍계리에서 이런 그때 당시 핵실험했던 장소에서 지금 계속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38 로스라는 이제 미국의 대북 전문지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이런 움직임의 뭐 정황이다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북미 간의 이런 대화 국면이 열리지 않으면 군사적 충돌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네. 네,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앞으로 결단해야 될 게 더 커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선 남북 대화 후 북미 대화라고 해서 자신들 체면을 좀 살려주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북 대화로 약간은 책임 전가를 하면서 끌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젠 남북 대화가 사실 NLL 이 발언록 대화록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부 다 까면서 남북 대화 여지가 없어져 네, 버렸기 사라져 때문에 버린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단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북미 대화로 바로 가냐 이런 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니면 남북 관계라도 그나마라도 좀 핑계를 대고 이 높아진 그 평화의 기운과 이런 거를 핑계로 삼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를 버릴 수밖에 없는 네. 버려야지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지금 가지 선택을 할 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나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극적인 정책 변화나 아니면 네. 정부의 변화, 네네. 네, 정부의 급변 변화, 사태죠. 네, 소위 급변 사태가 말하는.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일본을 활용하거나 저는 네. 이 카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이 이제 두 가지 이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사실 미국이 대화에 나설 명분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은 것은 박근혜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거나 버림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기반하고 있던 그 정책적 어떤 뿌리 이런 것들 통째로 흔드는 정도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택한 거예요. 대화록을 간 게 저는 자살택이라고 네, 보고 이거를 이제 북에서는 그 남잡이가 제잡이다 이렇게 평가를 네. 했더라고요. 예, 남쪽에서는 자승자박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자, 북미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북미 관계에서 최근에 좀 주목할 지점이 또 하나가 이 21일이죠.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 한국에 주둔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네. 이게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970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유엔에서 이 유엔군을 해체하라라는 그런 결의안이 한번 통과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북한이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한반도 문제를 이제 국제사회에 의제화시키겠다.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군 해체 문제를 통과시키겠다라는 저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미 대화에서 저는 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저는 북한이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이 미군 주둔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유엔사를 반드시 해체하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이 펼치고 있는 동북아에서 이 새로운 이 나토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구상을 접어라. 그러면서 그의 명분을 유엔사 해체로 지금 저는 북한이 제시했다라고 보고 저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이 북미 대화가 일정 정도 앞으로 무르익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신선호 그 유엔 주재 북 대사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미국이라든지 유엔 이 기자회견을 본 다른 나라들의 반응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우선 캐리 장관은 비슷한 입장을 여전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핵무기에 도달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핵무기를
아메리카 목적지에, 대륙에 네, 예.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이제 사실 자기 속 시스템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긴 근데 한데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무서워? 이제 차라리 CIA 국장 전쟁을 하든지 그러면. 울시도 네. 뭐 북한의 인공위성을 쏘는 궤도로 지금 음. 정확히 날라올 수 있다 이래서 잠이 안 온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미국의 속내긴 한데 이제 대외적인 수사는 아직 여전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리가 했던 말이 북한의 핵보유를 이제 포기하는 거를 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워딩을 여전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좀 앞으로 국면에서 좀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은 지난 19일 날 중국의 이제 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좀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시점이 사실 이제 한미일이 229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이제 북중이 이 육자회담 재개를 강하게 이제 서로 합의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정도를 모르진 않잖아요. 229 플러스 알파를 북한이 안 받을 거라. 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일정 정도 이제 대화의 분위기는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북한에서 이 김기관 부상이 이 러시아에 간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에 가고 또 특사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면 육자회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은 다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한국 정부를 뒤에서 하여튼 한국 정부에서 한국 KCIA가 이거를 까고 뭐 이러는데 CIA가 지령을 안 내릴 수는 없는 거고 그 허가가 없이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핵실험이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든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되지 않으면 또 가디언 훈련 기간이랑 겹치면서 이게 전쟁 위기가 또 엄청난 3월 고조되겠죠. 달이 무색할 정도로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한중 정상회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정상회담도 다 까졌고 남북 관계에서 정상회담록이 까질 정도면은 다른 나라 정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놓고 무슨 허심한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진핑과 박근혜가 한 얘기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간만에 한 장소에서 만난 그 주중 한국 대사인 권영세하고 박근혜는 만나서 어떤 지금 초조함과 이런 것 속에서 그 회담을 할까? 저는 이게 사실 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게 정상회담인가 아니면 무슨 뽕짝을 틀어놓는 한편의 쇼 같고요. 네. 특히 유독 많은 사진이 풀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 좀 박근혜 대통령의 취향을 중국이 많이 배려해 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좀 한국의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좀 이제 꼬집고 싶은데요. 저 이제 참 너무 웃겼습니다. 이제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이제 어떤 좀 보도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의 이제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이제 보도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중국이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입장을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좀 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바꾼 거를 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이제 중국이 지지한다라는 네. 이런 아전인수격의 이제 보도를 막 내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라는 의미 자체를 전혀 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굉장히 기사인 싫어하는 거죠. 말들 들어갔잖아요. 자주. 네, 자주라는 의미 자체를 이제 전혀 해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같은 이제 정책을 내온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 정상회담 전부터 이제 이런 꿈을 꾸고 가더니 이제 그 전에 정상회담 이제 할 때 이제 정상회담 하려면 이제 그런 선언문을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언문 조율 당시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핵 폐기라는 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꼭 집어넣자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중국에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한국에서는 이 예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북한 비핵화라고 막 다 바꿔가지고 이제 막 보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국에 배치된 핵무력
그리고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해구산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이 폐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핵 폐기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같은 단어로 이제 막 섞어서 쓰면서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치 이제 이 북핵 폐기가 합의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역시나 한반도 비핵화로 합의문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어휘에 대해서 함부로 한국에서 한국 언론들이 북핵 폐기라든지 북 비핵화라든지 북한 핵 비핵화라든지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미 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네. 이게 북핵이라고 얘기를 막 자기들은 자기 프레임을 쓰는 예, 자기 거죠. 프레임을 네.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보도에 보면은 원래 한국이 그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한국 와서 발표하는 거 다르고 좀 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하고 막 이러는데 어휘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아래 그걸로 봐서는- 조그만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북핵 관련해서 좀 이견 표출 막 어, 이렇게.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휘를 규정하고 이것을 네. 손대면 안 된다라는 언질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이 중국은 북한이랑 서로 협의를 했고 한국은 미국이랑 가서 협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네. 다 아는 나왔던 거예요. 더 이상 뭘 협의를 합니까 둘이서? 협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체결됐던 이제 한중 FTA 어떻게 체결할 건가? 정말 그다음에- 높은 수준에서 하기로 했대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박근혜 네. 대통령이 베이징 이어서 이제 시안이라는 곳을 가는데 이제 여기가 한중 경제 협력의 중심지로 이제 앞으로 떠오를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중 이제 경제 협력 부분을 가지고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중 경제 협력의 결과물 그 열매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경제 협력이라고 보기엔 되게 네.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이 한중 정상회담 하는 동안에 굉장히 애가 탔습니다. 예, 그랬죠. 중국산 농산물이 다 또 밀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칠레산, 아메리카산에 이어서. 자, 그래서 이 경제 협력이 중심이 아니라 경제를 또 한 번 중국에 또 종속시키는 이런 내용. 그래서 외교적 성과는 물론이고 사실상 경제적 성과도 없고 남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네. 예, 화려한 옷 화려한 뭐 노란색 네. 옷과 뭐 권영세 씨의 웃는 얼굴과 이 사진들 무수한 사진을 쏟아냈고 무수한 사진이 지금 포탈에 막 걸려 있어요. 한편의 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국정원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언론들의 짬짬이가 뭐 이거 정말 견고하더라고요. 방송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고 하는데 이거 워낙 이제 자충수 자백들도 하고 증거들을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언론 보도들 조금씩 나오는 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들고 가야 한국 정부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한국 그 정권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미국도 움직일 수 있고, 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몫이 굉장히 크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또 하나의 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이 29일이죠. 29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하고 미국 소재 미국의 그 인권 단체라고 얘기하는 대북 인권 단체 아마 북한 인권법 이런 걸로 돈 받는 단체죠. 국제 인권 재단이 29일 토요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있을 시에는 자 북에서 임진각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뭐 앞서서 북에서 인민보안부에서는 탈북자들이 만든 매체인 뉴포커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 간부들에게 히틀러의 뭐 나이투쟁이란 책을 뭐 선물로 줬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또 막 써서 보냈어요. 한국 서가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죠. 예, 이런 보도를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특별 담화를 19일 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북의 체제와 존엄 문제를 건드리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고, 근데 29일 날 마침 임진각에 모여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 또 모여 있고 뭐 이런 마침 잘 됐다 이런 하여튼 그래서 임진각 통째로 타격하겠다 이것을 강행할 시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행할 경우에 정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기 남북 관계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목숨 걸고 한 행동으로 해서 그 단체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 좀 더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도대체 무슨 큰 대수라고 지금 이런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남북 동포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이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단을 공식화하길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